6월이 되면 가평군의 수장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예상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도전장을 낸 인물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내가 가평군수 적임자라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에 뛰어든 예비 후보자들, 가평 군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NGN 뉴스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출마 예상자 11명에게 사전에 공통 질문지를 주고 기자가 묻고 예상 후보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사전 녹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순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가나다 순으로 방송되며 후보자 한 사람당 방송 분량은 20분 내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GN 뉴스가 마련한 신년 특별기획 가평군 미래를 누구에게를 통해 마음속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가정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내가 왜 가평 군수의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제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 가평 군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좀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좀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자리가 인터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판단의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충분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KBS 근무를 하면서 한 1조 4천억 원의 그 재정을 다루는, 예산을 다루는 재무국장을 했고요. 또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는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성장 동력 국장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에서 마지막으로는 충주 방송국장을 하면서 조직 전반을 이렇게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대한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그 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공공정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의 이해,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제가 좀 장점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는 이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현직 부총리가 있고요, 노동부 장관, 또 언론사 사장, 또 기업 대표, 대학 총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를 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KBS 대외정책팀에서요, 한 4년간 근무하면서 국회라든지 방송위원회 이런 데 출입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사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평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가평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평군청의 자문위원, 그 다음에 의회 자문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 혁신교육기획위원 이런 걸로 일을 했고요. 서울에서는 한 30년 전에 율백회를 만들어서 가평 출신의 여러 사람들하고, 각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문화원에 제가 이사를 맡으면서 가평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사실 문화와 경제다, 이런 확신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소소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제가 2012년도인가요? 가평에서 그 반딧불이 학교라는 야학을 만들어서, 그때 좀 회사에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와서 그 학업을 좀 못한 분들, 그런 분들 장년층 모셔다가 검정고시 반도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4개 동문회 회장들이 모여서 재능기부 가평 인력 재능기부 뱅크를 만들어서 사실 가평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작업도 지금 게을리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평 출신이면서
가평 초등학교, 또 중학교, 또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도 제가 전교회장이나 연대참모 같은 걸 하면서 많은 이제 이렇게 사회성도 길러왔고,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 저의 가족은 사실 전부 다 교육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제 집사람이 뭐 솔직히 지금 청평중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제 동생도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작은 누나 그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했고, 이제 아버님과 이제 누나는 또 행정실장 같은 걸 일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실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보실 때 네. 가평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저기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에서 이제 가평까지가 ITX로 57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에서 34분, 그다음에 잠실에서 설악까지는 사실은 한 30분 정도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통 여건이 좋은 가평이 이제 발전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사실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몇몇 이제 분들은 사실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마을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을 빨리 해결해서 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6개 읍면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어떤 장기 비전이라든지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소소한 일거리를 저희가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자라섬 일대, 그다음에 고성리와 설악면의 그 청평 수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운악산하고 충령산 자락의 개발 계획, 그다음에 북면에 이제 레저단지 개발 계획, 이런 거를 제가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적정한 기회가 있다면은.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조만간 제가 이제 그런 거 설명회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말씀하신 그 현안이라는 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통망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뭐 기자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여러 반대에도 불구를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에 얼마나 많은 그 역할을 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제2경춘국도가 이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재 가평의 남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기존 경춘국도, 기존 경춘도로, 고속도로, 도로. 근데 현재 안도 같이 붙어져 있죠. 가평의 북쪽은 개발하려면 도로가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2경춘국도의 합리적인 노선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 의견은 지금보다 북쪽으로 옮겨져서 수동에서 말하자면 연나리 쪽이나 이렇게 돌아서 승안이나 마장리로 가서 춘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쪽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지금 그 강원도지사나 춘천시장의 유력 후보들이요, 사실 저하고는 좀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강원도 춘천시하고 바로 협의에 들어가서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그런 반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점수를 좀 묻겠습니다. 가평 군민의 현실의 삶의 질의 점수를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 글쎄,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어떤 지역의 구성원의 그 삶의 질은 사실 경제 규모,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복지, 뭐 교육, 기반 시설, 뭐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점수로 이제 환산을 하자면은 한 60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은 한 80점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고령화라는 것은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고 저출산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럼 가평에는 왜 고령화가 그렇게 크게 진행이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가평의 어떤 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젊은이들이 가평을 떠나거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육아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인구 유입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인층의 유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마 이런 것이 고령화의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25년에서 30년은 소멸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불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 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인가 지금 가평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경기도에서는 연천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가평의 이런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요거 좀 자세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그 청평과 설악 지역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 아파트 같은 걸 제가 보기엔 한 10,000호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고요. 가평에 지금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잘 조사를 해서 부지 조성 작업을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탐을 낼 만한 부지 조성 작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울 사람들한테 가평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지, 사실 서울 사람들은 양평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지만 가평 같은 곳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멀다, 뭐 이런 인식이 지금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용산이나 청량리 같은 곳은 말이죠, 사실은 가평, 서울에서 30분 거리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계속 단연간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인식의 개선이 올 것이고, 가평이 주거지로서 얼마나 좋은지를 꾸준히 이제 홍보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좋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출산 장려금을 뭐 다른 지자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평도 파격적으로 예를 들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거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사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거리가 좀 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가평도 적격지다, 이렇게 뭐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평에 자라고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평에서 좋은 직업만 있으면 붙어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유치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기업이 투자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가평군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그 뭐 1조 원을 갖다 10년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런 거 활용해서 이런 데 이제 예산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산을 KBS에서 많이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평군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되면 완급을 조절하고 쓸 때 안 쓸 때를 갖다 구분하게 되다 보면 충분히 저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쓰고 안 되면 지방 소멸 대응팀 같은 거 정부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30년, 40년 된 이제 옥상옥 같은 중복 규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만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조금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규제는 뭐 규제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제 가평 국민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체념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쟁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얼마나 가평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통계적으로 수리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도는 제도대로 바꿔나가고 투쟁을 통해서 정말 중앙정부, 야, 이건 정말 가평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알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현행의 규제를 벗어나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뭐 생태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촌, 뭐 이런 것들은 현행 규제 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단기적으로는 받아들여서 또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실 이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평이라는 사회가 좁기 때문에 공직사회 관공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패턴이고 모든 것이 관공서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이 공공기관이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동네죠. 저는 사실 KBS에서 5년 동안 인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어떤 정책이 있고 철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인사의 두 축은 이제 전보하고 사실 승진입니다. 전보는요,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순환 보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들의 그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인사의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승진이라는 것이 사실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승진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사실은 승진을 시키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승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종합인사평정부라는 것이 명칭은 다르지만 어느 기관에나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할 때 자기 본연의 업무의 적정성, 수행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른 정책 제안을 하거나 자기의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자 유치라든지 가평의 발전에 어떤 혁혁한 공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점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 능력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타부서와 다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서 하나만 됐다 그래서 자기네 부서만 됐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의 어떤 신속성, 타부서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요소를 만들어서 인사종합평정부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심사를 하되 인사위원회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좀 권한을 좀 주어서 이제 공정하게 승진을 시키는 거 아마 이것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구성원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임기를 남긴 현 김성기 군수. 네. 공과를 좀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현 군수님에 대해서요. 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을 현재 있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서두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퇴임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평가할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현직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평이란 사회가 군수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지역이라면은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대외지향적이고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군수가 되면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아 예. 조금 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가평 군민들에게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박범서가 군수가 돼가지고 가평군이 좀 품격이 있어졌다. 뭐 그러한 도시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제 품격이 있으려면요, 제 생각에는 먼저 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부조리가 없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나쁜 제도들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문화예술이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이제 품격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잘 사는 방법, 지금 현행 잘못된 부조리와 문화, 관행 이런 걸 개선을 하고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을 입혀가지고 정말 품격 있는 가평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고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하나 가평 국민 여러분께 부탁 말씀, 또 제 진심에 어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가평의 지역에서 나의 생활과 관계없는, 나의 삶의 조건과 관계없는 무슨 진보다, 보수다, 무슨 당이다, 너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거에 지나치게 지금 경도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다 이렇게 분열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볼 때 이것이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상식적이냐, 상식적이 않느냐,
또 이러한 사업들이 내 주머니에 우리 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어떤 분열적이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가지고 정당을 따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낭비적인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실 때 그런 기준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에 대한 세밀한 그 계획, 추진 계획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기회에 국민 여러분들께 제 생각과 그 실천 계획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터뷰의 기회를 주신 우리 NGN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 출마자들의 생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각오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평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NGN 뉴스가 마련한 신년 특별기획 가평군 미래를 누구에게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